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12일 만에 650만 관객수를 돌파하며 2022년 영화 흥행순위 1위에 등극했는데 대외적인 평도 굉장히 좋아서 마동석 배우님의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는 것에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개X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는 근육 덩치에 정점을 찍은 이미지로 알려진 마동석 배우님이 알고 보면 데뷔한 30대 초반부터 현재의 50대 초반까지 거의 매년 수십 킬로의 감량과 증량을 반복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동석 배우님의 몸무게 변천사에 따른 캐릭터들과 그 이유에 대해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반장님, 진실의 방으로. 여기를? 아니 이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집에는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특히 이 친구 이거 아주 아니 나 이 친구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고등학생 시절 마동석 배우님은 60kg대라고는 하지만 이미 꽤 완성된 몸을 갖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야구, 복싱 등도 했었다고 밝혔고, 이 당시 우연히 연극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었다고도 하는데 첫 배역이 무려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을 가자마자 거구가 된 것이 아니고 밴드부 활동을 하며 드러머는 말라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몸 키우는 것을 자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버리고 몸을 키우기 시작했고 19살 때쯤엔 120kg까지 증량되었다고 하는데 본인 피셜 19살 얼굴이 지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후 운동은 마동석 배우님의 주업이 되었고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 배우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할 정도였습니다. 30대 초반 배우 활동을 시작한 마동석은 데뷔 후 무려 4년 동안 80kg에서 110kg까지 약 30kg의 증량과 감량을 반복했는데, 신인 배우 마동석의 입장에선 너무 큰 덩치는 배역에 제한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이 당시 작품들을 찾아보면 그의 첫 조연작인 천군에선 100kg를 약간 넘겼고, 인사동 스캔들 속 도둑, 그리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당시엔 80kg대였는데 피나는 체중 조절에도 안타깝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영화계에서 마동석이라는 이름을 인지하기 시작한 작품은 또 지랄들하고 있네 이 장사할 준비 안 하고. 왜 첫 장편 깡패 연기 비스티 보이즈였습니다. 아니 맨날 말만 하지 말고 당장 갚으라고 이빨잖아. 당시 하정우를 조지는 장면을 보면 진짜 깡패를 데려놨나 싶을 정도인데, 야 됐어 된거 그 돈 필요 없어 됐지. 이때부터 마동석 배우님은 소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연한 공중파 드라마만 5개로 데뷔 이후 5년 만에 1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는데, 하지만 배역이 형사, 죄수, 청와대 경호과장 등 19은 비스티 보이즈 속 마동석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마동석 배우님의 인생과 몸무게에 굉장한 변화가 찾아오는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2009년 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촬영 중 세트가 무너지며 가슴뼈, 척추, 어깨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척추가 1cm만 더 내려왔어도 불구가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마동석 배우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주변의 친한 동료들이 똥오줌을 받았을 정도라고 했는데, 피나는 재활 끝에 복귀하긴 했지만 2010년 초반의 마동석을 확인해보면 2000년 중반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슬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복귀한 마동석 배우님은 다시 다작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 2010년에서 13년까지 4년 동안 출연한 주조연 영화만 해도 무려 23개였고 드라마까지 포함하면 26개로 연평균 6.5개의 작품에 출연한 것인데,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70kg대까지 몸무게가 떨어진 마동석 배우님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 70kg대가 어느 정도냐면 영화 부당거래 당시 함께 출연한 황정민 배우님보다도 슬림할 정도인데, 뿐만 아니라 범죄자나 빡센 이미지에만 굳어있던 마동석 배우님이 처음으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는 작품들도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왔어 나 왔어. 잠깐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자. 대표적으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속 김서방이 있는데, 제가 명색이 무도인 출신 아닙니까? 그간 귀여운 캐릭터를 연기하든 빡센 캐릭터를 연기하든 언제나 마동석에게 주어진 공통점은 강하다라는 이미지였지만, 이 영화 속 김서방은 그의 필모 중 손에 꼽을 정도로 힘없는 허당 캐릭터입니다. 확 씨바마 돌려차기 먹기 쉐기. 참고로 이 당시 몸무게도 7-80kg대였는데 키가 큰 하정우 배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키가 비슷한 최민식, 김성균 배우들과 함께 있을 때도 위압감이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마동석 배우님을 그저 이미지로만 먹고 사는 배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태권도 7단이네 씨발. 범죄와의 전쟁에선 김성균 배우에게 얻어맞던 마동석 캐릭터가 이웃사람에선 반대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심지어 두 영화 속 마동석은 몸무게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우님이 약자일 때와 강자일 때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 것인지 통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웃사람 속 살인마 참교육하는 깡패 밈은 마동석 배우를 무섭지만 재미있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준 대표작이 되었는데 저기 갈빵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야 6학년이냐? 좀 씻고 다녀라 이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사실 우리 기억 속에는 그렇게 남아있지만 이 당시 마동석 배우님은 본인이 잘하는 깡패 연기뿐 아니라 소방대원, 의사 때릴 뻔했네. 아우. 야구선수, 기자 등 다작과 함께 역할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검찰의 안이한 재판 준비 과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 당시 한창 재활을 할 때였고 30kg가 빠졌음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데뷔 초에는 살을 빼도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다양한 배역을 맡을 수 없었다면 이 시기에는 부상과 재활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다고 할 수 있지만 마동석 배우가 위기를 기회 삼아 다양한 배역에 도전했고 놀이개와 같은 사회고발 영화, 우정 출연이긴 하지만 댄싱 퀸 속 게이 커플 역할도 보여주며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 코미디 연기의 가능성도 발견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상으로부터 4, 5년 정도가 흐른 뒤 마동석 배우는 다시 90kg 이상의 몸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웃사람과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와 같은 성공적인 커리어 덕분에 마동석 배우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쁜 녀석들, 옷을 왜 주냐고? 군도, 내가 22이야 이 새끼야. 으따니 왜 그러나대? 이전만큼 다작은 아니지만 연간 2~3편 정도는 꾸준히 등장하며 한국형 마초는 마동석이라는 이미지가 국내 영화 시장에 확실히 잡혀갔습니다. 특히 마동석 배우의 파워가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초 등장으로 1300만 관객의 뇌리에 박힌 베테랑이었는데 잠깐만.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이제 등장만 해도 압도적으로 강한데 웃기고 나쁜 놈들은 다 패줄 것 같은 극강의 호감 캐릭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성기의 시작과 함께 마동석 배우의 몸무게도 점차 100kg를 넘기며 우락부락한 느낌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기의 대표작은 그 유명한 부산행, 간다. 범죄도시, 야 숨쉬어 숨. 신과 함께 시리즈로 이 새끼 저 귀엽게 생겼는데, 부산행과 신과 함께 시리즈는 1000만 관객 돌파는 기본에 각각 개봉한 해의 흥행순위 1위 영화들이고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야? 범죄도시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중에선 압도적 1위였습니다. 야 이 멧돼지 같은 새끼야! 너도 죽였을까? 특히 액션이 많았던 부산행과 범죄도시 때는 무조건 100kg 이상을 유지했다고 알려졌는데 어느새 40대 중반의 마동석이었기 때문에 과격한 액션씬이 있는 경우 100kg 이상을 유지해야 몸이 덜 아프다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1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개봉작을 모두 살펴보면 10kg 내외에서만 체중 증감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90kg 정도로 체중을 낮췄던 성난왕소와 악인전의 경우 충분히 평소와 같은 마동석의 모습이라고 관객들은 인지했지만 정작 배우님 본인은 살을 너무 뺐기 때문에 두 영화 촬영 당시에는 관절과 인대에 모두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고생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는 액션이 필연적인 작품이라고 판단되면 100kg 이상을, 그렇지 않을 경우 90kg 정도로 감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인 피셜로는 범죄도시 1편의 몸이 평소 본인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어쨌든 이렇게 100에서 110kg 사이에 가장 마동석다운 비주얼로 출연한 영화는 2017년 5개, 2018년 5개, 2019년 5개로 또경영과 함께 또동석이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호감도와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마동석 배우에게 이런 비슷한 이미지로서의 다작은 스스로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그가 주도하고 있는 창작 그룹 팀 고릴라 때문이었습니다. 팀 고릴라는 그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부터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진들을 모아 만든 것으로 단순히 작품 활동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가 태양을 삼켜라 당시에 부상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자 수발이 되어줬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에게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렇게 2015년 영화 함정을 시작으로 범죄도시, 챔피언, 원더풀 고스트, 성난왕소, 동네 사람들, 악인전, 그라운드 제로, 범죄도시 2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범죄도시 시리즈 외에도 무수히 많은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팀인데 현재의 이름은 빅펀치 픽처스로 바꾸고 제작사의 대표도 마동석 배우님입니다. 또 위 영화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연출을 경력이 짧은 감독님들이 맡으시거나 첫 장편 영화인 경우도 허다한데 그만큼 마동석 배우님이 리스크를 지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되갚는 것이지만 범죄도시2의 경우를 보면 연출을 맡은 이상영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감독작이었기에 마동석 배우가 실력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팀 고릴라와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던 도중 드디어 마블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부름이라고 표현하기엔 마블 쪽에서 마동석을 길가메시로 결정한 뒤에 컨택을 한 것이었으며 오디션 과정도 없었던 것은 기본. 애초에 그의 작품과 액션의 스타일까지 연구를 끝내고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마동석 배우님의 특징을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터널스 감독인 클로이 자오는 마동석 배우에게 직접 액션 연출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장면입니다. 고로 마블에서 원했던 것은 100에서 110kg의 전성기 마동석 그 자체였고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습 그대로를 이터널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동석 배우가 팀 고릴라와 함께 다작을 시작한 후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한 적이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자신은 영화 로키를 보고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액션 장르 전문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커리어를 쌓으며 감사하게도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자 기회를 살려 자신의 꿈을 이루고 동시에 한국 영화계에도 장르물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가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인터뷰 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투박한 스타일의 마동석 배우님의 외모 안에 깊고 진지한 영화와 영화 산업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챙기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마블 영화에 출연도 했지만 오히려 한국 영화를 해외에 더 알리고 싶다는 마동석 배우님의 몸무게 변화는 어쩌면 마동석 장르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긴 초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봐도 멋지지만 알고 보면 더 멋진 배우 마동석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케이. 몸무게와 함께 배우님의 인생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